그리고 다른 것들을 전부 연구하고 종합적으로 리스크가 없어졌을 때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목숨을 걸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SK 감독, 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님 잘 아십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데이터 야구를 한다 그럽니다.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자료를 근거로 선수들을 기용하죠.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형들은 사실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일들의 50%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벌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지향적이지만 조직에 헌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핵심 가치 중에 또 하나가 안전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싫어한다는 점이죠.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는 절대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는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다리를 두들긴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한 것은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고 좋은 실용적인 대안이 추구되는 그런 때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역시 리스크를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안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배려해주지 않게 되면 분석형의 경우에는 설득이 매우 힘듭니다. 이 사람은 매우 지연된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갈 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사실은 4가지의 유행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손에 잡히는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의 사람은 어떠한 유행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의 사람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맞장구도 막 치고 있네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다고 막 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네, 5호형이죠. 이 5호형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의 핵심 가치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다른 어떤 유행에도 먹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원입니다. 그 사람에겐 엎드려서 뭔가를 애걸복걸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이 자기의 월급을 틀어서라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만들어줄 겁니다. 바로 이런 유행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여러분들이 친절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많이 해주면 좋아합니다. 그 사람에게 절대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거의 다른 사람들, 다른 대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질문을 회피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친절한 설명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 사람은 보니까 아무런 표정이 없어.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네요. 그런데 손에는 항상 볼펜이 있습니다. 새까만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리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자, 이런 몇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 사람을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분석형이죠. 이 분석형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핵심 가치가 뭐였습니까? 데이터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 분석형에게는 증거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논리적인 객관적인 증거 제시를 해주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오히려 분석형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진땀을 흘리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리적인 객관적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분석형 설득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들어오다 보니까 나의 어깨를 막 툭툭 칩니다. 악수를 하는데도 굉장히 손에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호탕하게 웃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제안도 합니다. 자, 자기가 주식이 많이 올랐대요. 그리고는 나도 투자를 해보라고 자기가 책임 막 진답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도 막 짓거립니다. 무슨 형일까요? 바로 표출형입니다. 그래서 이 표출형 사람을 만났다. 오늘 이제 잘 걸린 거죠.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본질적으로 인기와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간 아니냐? 이렇게 만약 해준다면 이 사람은 막 흥분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내가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이 계속 감정적인 부추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흥분해서 마침내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결정을 부추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람을 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남을 지배합니다. 그리고는 경쟁심이 매우 강합니다. 권위적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형일까요? 이 사람은 성취형이죠. 마지막 유행이었습니다. 이 성취형의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서 설득을 할 겁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되겠죠. 이 사람이 목표나 결과를 추구하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기대 효과를 준비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절대 상대를 설득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은 자기가 이야기를 끝까지 주도를 합니다. 시작도 하고 마지막도 맺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간중간 경청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질문도 좀 건물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상대가 제대로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늘 지금 배운 원리들을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만약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동료를 만나고 난 뒤에 저 사람 말이 많구나, 말이 적구나, 감정을 잘 표출하구나, 또는 감정을 감추는구나. 자, 무슨 형이다. 이렇게 4가지의 유행으로 접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설득 방법을 가동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좀 실용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정밀해질 겁니다. 이젠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떠한 유행이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객관적이고